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로 현재 3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습니다. 전남 발전을 위한 후보들의 공약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당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 상포지구 의혹과 관련해 의회가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여수시장 고발은 부결됐습니다.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순 사건 관련 조례안이 발의된 지 3년 4개월 만에 통과됐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통과로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전남도지사 편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예비 후보자들의 동부권 공략이 치열한데요.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민심 훑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도지사 예비 후보들 모두 전남 동부권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도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인 만큼 지역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며 민심 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중당의 예비 후보들 모두 동부지역본부의 위상 강화와 조직 개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의 집적화와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상주인력 확대 등 실질적인 이청사 기능으로 재편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산업과 자연이 융합된 지역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인 정책 추진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예비후보는 침체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경도의 경제 자유구역 편입과 엑스포 사후 활용 반환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당 김영록 예비후보도 미래 신산업 거점 지역을 육성하고 해운산업과 항만 집적단지를 조성해 지역의 핵심 역할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업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며 늘고 있는 관광객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약진했던 이성수 예비후보는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남북 교류 협력을 융합해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자부합니다. 또 지지 기반인 노동자들을 위해 의료시설을 건립하고 통일공업특구 조성으로 제조업에 새로운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전체 인구의 40%와 전체 제조업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 동부권. 선거가 다가오면서 동부권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구애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당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남도당은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은 선거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사건이라며 사법당국이 돈의 출처와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중당도 성명서를 통해 당비 대납은 적폐라고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촛불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허위 학력이 적힌 의정 보고서를 배부한 혐의로 기초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의정 보고서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뒤 유권자들의 우편함과 현관문에 배부한 혐의로 순천시 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예비 후보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318명의 평균 재산이 7억 3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공개한 2018년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평균 재산은 7억 3,90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200만 원 증가했으며 공개 대상자의 67%인 211명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급여 저축 등으로 재산이 늘었습니다. 특히 임명규 도의회 의장은 80억 3,482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박정채 여수시 의회 의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11억 원이 늘어 가장 많은 증가액을 보였습니다.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수시 의회가 진통 끝에 주철현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안건 통과에 반대한 시의원들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6대 여수시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 상포지구와 관련된 두 건의 안건을 놓고 의원들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집행부 눈치를 봅니까? 시장님이 그렇게도 더럽습니까? 각자가 독립기관으로서 결정한 사항, 다수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한 사항을 이걸 마치 이게 특위를 발목 잡냐? 특혜 의혹을 조사했던 상포지구 특별위원회의 활동 과정 등을 두고도 장기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주철현 시장 고발 안건은 결국 부결됐습니다.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무결결성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긴 했지만 핵심 안건인 시장 고발건이 본회의장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특위는 반쪽짜리 성과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번 의회 결정으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주철현 여수시장은 정치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됐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주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안건에 반대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대한 시의원 명단을 공유할 것이며 시민 모두가 기억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포지구 안건에 대해 시의회가 결론을 내긴 했지만 양 진영의 극명한 입장차만 재확인한 상황. 여기에 의원들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상포지구를 둘러싼 지역사회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장 고발건이 부결된 가운데 여수시가 시의회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는 상포지구 관련 안건이 처리된 이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위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보다 정치적으로 활동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관련 조례안이 발의된 지 3년 4개월 만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보훈단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상임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하면서 폐기될 상황이었지만 추모 대상을 민간인에서 지역민으로 확대하고 일부 지원 사업을 삭제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수시 낙포동 사포부두 해수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균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최대 50%에 달한다며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해산물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15개 지자체로 구성된 국가산단 지방정부협의회 첫 워크숍이 오늘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내일까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단 기반시설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이를 정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오늘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발대식에 참석한 자원봉사자 480여 명은 급수봉사와 경기보조, 주차 안내 등 분야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여수에서 열리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편 올해로 26번째를 맞는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여수 진남경기장 등에서 진행됩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분천공원 내에 한국도자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흥구는 오늘 두원면 운대리에서 발굴된 분청문화의 계승과 도자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3억 4,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분청사기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실과 체험 준비실, 가마실 등을 갖춘 한옥도자체험관을 건립했습니다. 고흥구는 특히 분청문화박물관 개관 이후 운영해온 기존의 분청사기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분청문화의 전통을 이어갈 역사와 문화교육의 산실로 만들 계획입니다. 순천의 예비 사회적 기업이 공기업이 주도하는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게 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 가드너 협동조합이 전문성과 우수 인력 보유 등을 인정받아
오는 8월 세종시에서 열리게 될 LH 가든쇼의 운영 대행사로 선정돼 9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순천 가드너 협동조합은 지역의 정원산업 종사자들로 구성됐으며 일자리 창출과 정원문화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자영업 종합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보증재단을 통한 창업 상담과 소상공인 매장 관리, 컨설팅, 멘토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자영업 종합 지원을 위한 대상자를 모집해 1:1 창업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8 봄 우리나라 걷기 여행 축제 공모전에 고흥의 미루마루길이 선정돼 오는 5월 12일 걷기 축제가 개최됩니다. 고흥구는 이에 따라 미루마루길 준공을 기념하는 특색 있는 걷기 프로그램과 함께 드래곤볼 보물찾기와 소원 캘리그라피,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마련해 미루마루길을 전국에 홍보하고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총 연장 4km의 해안 탐방로인 고흥 미루마루길은 23억 6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다음 달 중순 준공될 예정입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에 기업과 시민들의 후원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은 이달 들어 관내 6개 기업 단체에서 2,70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받았습니다. 어린이보육재단은 지난해 7월 발족돼 지금까지 167개 기관에서 모두 8억 2천만 원을 기탁받아 보육시책 조사 연구와 어린이집 지원, 취약 보육 지원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고흥 시티투어버스 코스에 최근 운항을 개시한 금당팔경 유람선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 시티투어버스의 평일 코스는 순천역에서 출발해 분청문화박물관과 녹동항 바다정원, 토요일 코스는 신설 추가된 금당팔경 유람선과 소록도, 일요일 코스는 연홍도와 소록도 관광으로 각각 이뤄집니다. 특히 금당팔경 유람선은 병풍바위와 부채바위, 금당절벽 등 고흥에 수려한 해상경관 8곳을 관광하는 코스로 지난 한 해 이용객만 4만 3천여 명에 이르는 인기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순천시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갖고 조례 개정과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보육 기반이 다져졌다며 앞으로 출산 장려금과 양육비 지원 등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자벌드와 에코에듀 체험센터 건립을 통해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